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직장인들의 휴가와 아이들의 방학으로 인해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무고지, 무해지 상해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이 꼭 필요한가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정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가 걱정된다 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면서 또 전문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어도 암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무고지, 무해지 상해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알짜배기 효보험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 가운데 진짜 훌륭하고 좋은 물건을 골랐을 때 알짜배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알짜배기 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요. 자, 효보험이에요. 효보험.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면 아프거나 다쳐도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할까봐. 그럴까요? 부담 줄까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알짜배기 효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러면서 이제 100세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알짜배기 보험 하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이런 알짜배기 효보험인데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되는 무고지, 고지하지 않습니다. 네, 무고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무해지. 우리가 좋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중간에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렴한 알짜배기 효보험은 무해지. 내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보험으로 충분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매우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상해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또 청구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먹고 했던 이런 보거 잡아서 먹다가 이제 119에 실려가는 일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다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우리가 자잘한 보상부터 큰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상해보험의 담보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의 특징은 혈압, 당뇨, 류마티스 등등 모든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현재 암 진단 받고 치료 중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현재 항상 치료 중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항상 조건이 완치하고 뭐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현재 이런 상해보험 하나도 뭐 골절돼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랬어도 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치료 중이다 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혹시 이제 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이제 다리나 치료받는 그런 부분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데, 지금은 골절 중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있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요 세 가지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눈, 코, 입, 씹는 기능 장애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신경 기능 장애가 있는 분은 안 되고, 그리고 팔다리, 손, 척추, 손실,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의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 은 가입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빙벽, 암벽, 제트스키, 스쿠버 다이빙, 취미를 자주 하는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가입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 무고지, 무해지 상해보험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 담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들어갑니다. 상해,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 상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 보험금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이제 상해 이런 사고로 이제 3에서 100% 장애 지급률로 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한도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입원하면 첫날부터 오늘 입원하고 내일 퇴원하면 이틀째 입원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상해 사고로 입원일 첫날부터 3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였다, 내가 운전 중도 가능하고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 그럼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입원하게 되면 최고 5만 원까지 매일매일 지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연한 사고로, 이제 외부로부터 우연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비가 200만 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골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골절 다 들어가죠. 실금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 기본적으로 30만 원 들어가고, 또 이제 5대 골절비 여기 추가가 되죠. 5대 골절비는 어디가 5대 골절이냐면, 우리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 중에서 머리, 목, 또 가슴 흉추죠. 그리고 허리 요추, 골반, 그리고 대퇴부, 허벅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면 추가로 또 골절 진단비가 200만 원 추가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죠.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부상치료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다든가 아니면 운전 중에 차에 뭐 뒤에서 박았다든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급하게 먼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가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부상 등급이 따로 차등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이 프로테이지대로 이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상 진단비.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았다는 기본적인 30만 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목 치료를 제외한 통깁스 했을 때 추가 30만 원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응급실 내원비가 있는데요. 이 응급실 내원비는 상해나 질병 다 포함이 됩니다. 다치거나 아팠을 때가 다 돼요. 상해, 질병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우리가 응급 환자로 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5만 원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응급 환자는 아닌데 뭐 병원은 문을 닫았든가 아니면 급하게 다쳐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3만 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드린 이런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바로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하고서 이제 사고 난 경우로 이제 제가 보험금 지급을 해드린 사례인데요. 2018년 4월 9일에 이제 나왔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자녀분이 운전하는 차 뒤에 이제 후진 이제 차를 세우려다가 이제 엄마가 내려서 뒤에서 이제 좀 봐주다가 그 차에 치인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사고 확인을 떼보면 여기서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가 부상 등급이 나옵니다. 4급 17항으로 이렇게 해서 부상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사에서 발행해주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인데, 방금 보셨듯이 자동차 사고 부상의 4급입니다. 4급이면 20%죠. 가입 금액의 20%. 그러면 3천만 원의 20%면 부상치료비만 해도 여기서 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600만 원 지급이 되고, 방금 이제 그 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골반 쪽에 이게 여러 금이 갔었어요. 차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친 상의 그 코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S32가 나왔습니다. S32면 아까 골절 진단비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골절 진단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갔고 5대 골절 진단비에 이제 5가지 항목이 들어가죠. 여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골절 진단비 여기서 3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S32 나왔었죠. 코드가. 그럼 여기서 추가로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부상 치료비 600만 원에 골절 진단비가 230만 원 나가죠. 23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는 그 사실 확인원에 부상 등급이 나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급 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고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나갔냐면 진단서를 보면은 이분은 4월 9일 날 사고가 났는데 이 대퇴부와 골반에 금이 많이 가서 서서 이동을 못 합니다. 계속 붙을 때까지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근 94일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3개월 넘게. 근데 또 한 병원에서 이렇게 90일씩 계속 못 있죠. 병원을 3군데를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총 제가 지급해드린 게 아까 골절 진단비 230만 원 나갔죠. 부상치료비 600만 원 나갔죠. 그리고 교통사고기 때문에 아까 상해 입원비 3만 원에 교통사고 추가 시 2만 원에서 하루 5만 원씩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원. 보험료는 2만 원대 지급이 되면서 이렇게 큰 보험금이 나간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좀 크게 나갔지만 요거는 이제 방금 7월 10일 한 달도 안 됐죠. 7월 10일 후진하는 차에 보행자가 치인 사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사례 보니까 부상 등급이 14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14급.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잠깐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큰 이상은 없었고 이제 통원 치료 며칠 만에 이제 완결이 된 사례인데요. 입원은 안 하고 이런 경우 바로 부상 등급 14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3천만 원에 1% 해서 30만 원. 그래서 요거는 부상 치료비가 30만 원 지급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10자식 못지않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거지만 이제 어제 또 접수를 하나 하고 온 게 뭐냐면 이제 요즘들 산에 또 많이 가시죠. 많이 더운데 어르신들 특히 산에 이제 나무 그늘 밑에 많이 가시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또 팔목이 이렇게 골절이 된 사고로 접수를 하고 왔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어제 알아보니까 한 4, 5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4, 5일 정도로 하면 교통사고는 아니니까 일반 상해 사고죠. 그러면 3만 원씩 해도 5일이면 15만 원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팔목이니까 골절 진단비에서 30만 원 나가죠. 30만 원. 그죠? 30만 원 나가고 팔목이 골절됐기 때문에 상해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230. 이렇게 수술비와 골절 진단비 해서 이렇게 해서 230에 입원비 한 3일 해가지고 이렇게 자잘한 일상생활의 사고는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해지예요. 무해지는 납입하는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와 약속을 하는 거죠. 20년 납에 100세 만기입니다. 비갱신이에요. 안에 갱신하는 담보는 없습니다. 20년 납입하고 보장만 계속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담보는 일회성이 없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지금 40세부터 제가 70세까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세, 45세 남성분들도 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큰 보장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은 조금 싸죠. 3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40세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상해보험 하나씩 준비해 드릴 수가 있고 또 당신 스스로도 이런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60에서 70세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남성분 35,000원, 여성분 2만 원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0세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2만 원대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60세 이후에서는 아까 상해 입원비가 입원하면 첫날부터 3만 원씩 나갔었죠. 그리고 교통사고였을 때 추가로 2만 원 나갔었는데 60세 이후에 계신 분은 상해 입원비가 2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로는 1만 원 해서 교통사고로 입원 시는 3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닌 걸로 입원했을 때는 하루 첫날부터 2만 원씩 나갑니다. 60세 이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 하셔도 70세까지 준비를 하셔도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은 우리 주변에 자잘하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알짜배기 효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자잘한 잔병 치레는 많이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리에 힘도 없고 또 뼈도 약해져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넘어지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이런 상해 보험은 만기가 100세고 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은 조금 대비하는데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세까지 사고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담보 자체가 아까 제가 보상 지급 사례를 알려드렸듯이 담보 자체가 다 따로따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다 가져가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보험료 산출된 그런 보험료가 나오지만 굳이 뭐 부상치료비나 다른 특약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 하면 보험료는 또 충분히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담보 하나하나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다 같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나 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충분히 넓게 보상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더울 때 휴가철 또는 이제 추석도 이제 곧 다가오죠. 벌초하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 여행지에서의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보험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상해보험에는 이렇게 특약이 크게 들어가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하고도 굉장히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잘한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는 이런 효보험 하나 정도는 알짜배기 보험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기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무고지, 무해지, 상해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 상해보험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병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이미 당뇨 있어서 약 드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네.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최근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서양인들에 비해서 네. 췌장이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굉장히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 환자가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네네.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 인구 비중 중에 얼마나 많은지도 좀 알고 싶네요. 네네. 예.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의 성인들 3,400만 명 중에 당뇨 전 단계가 보시다시피 826만, 그러니까 24.8% 정도가 이미 당뇨 전 단계 정도 위험 네네.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병자, 그러니까 즉 실제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481만 명, 그러니까 한 13.7%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도 굉장히 빠른데요. 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년 사이,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2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병자가 좀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이 당뇨 의심 단계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검진이나 진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주로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 건강에 대해서 좀 과신하는 경우라든지 네네. 아니면 너무 바빠서 뭐 검진이나 이런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있다든지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당뇨 의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시기를 놓쳐서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진 원인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아까 이제 한국인의 그 당뇨 원인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당뇨에 대한 원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천적 원인 같은 경우는 가족력,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척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요인이 되겠고요. 네.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2.9배,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발병 확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조사가 되었고요. 네.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당뇨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이 후천적 요인에는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예. 술, 담배 등과 같은 어떤 독소 축적 등을 꼽을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같은 경우 췌장이 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도 조금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관 속에서 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당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당연히 영양소 관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혈관 내에 이러한 당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득한 혈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또 동맥경화의 위험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이 특히나 당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당뇨병은 당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당뇨와 관련해서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당뇨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네. 자기 관리가 정말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다시피 이게 당뇨라는 게 아무래도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까 밀접한 관계의 합병증은 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시력 저하나 그다음에 시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특히나 발가락에 상처가 쉽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상처가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잘 낫지도 않기 때문에 발가락이나 발목까지 이 영양소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발과 관련된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로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다, 지금 같은 여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당뇨 환자의 60%에서 70%의 환자들은 이미 발과 관련된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부 궤양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발목 이상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발을 절단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 확률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병은 정말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암과 관련된 합병증이 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또 보시면 당뇨가 아닌 분들과 당뇨이신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의 어떤 발병률을 한번 굉장히 비교를 높네요. 해봤거든요. 네. 네, 그렇죠. 위암의 경우가 2.7배, 대장암이 3배, 간암이 4.8배, 그리고 췌장암은 무려 7.3배 정도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국인의 췌장과 인슐린 분비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와 췌장암의 경우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요즘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 당뇨와 췌장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이 갑자기 당뇨병에 대해서 발병하게 되면 꼭 이 췌장암을 함께 검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이신 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사망 확률도 무려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 한 40%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력으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도 꼭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 당뇨와 암이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요. 네네. 사실 암이든 당뇨든 모두 다 생활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질환이고 발생 원인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좀 밀접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암이 위암, 결장암, 직장암, 췌장암, 그리고 간암, 방광암, 신장암 등이 있겠고요. 여성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들 제가 지금 방금 나열한 이 암들의 이름을 잘 보시다 보면 저희 보험방송에서 많이 듣는 암들일 텐데요. 발병 확률이 높고. 그렇죠. 네. 주로 또 생식기암이라고 해서 이미 많은 보험사들이 이거를 소액암으로 네, 이미 네. 빼서 소액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암들이 많죠. 그러니까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래암 등등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전부 다 지급하는 암보험이냐 아니면 소액암이라서 일부 10%나 20%만 지급하는 암보험이냐를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미리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당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민지홍 전문가께서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어떤 보험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역시 10년, 15년,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보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보너스로 가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추가적으로 가입할 만한 그렇죠. 보험이다. 당뇨를 걱정하시거나 암을 걱정하시거나 뭐 어떤 중대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보너스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실 수 있겠고 네. 30세에서 65세 분들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30에서 65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보험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기존의 보험들을 보면 당뇨와 관련된 수술을 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을 받으면 이제 최초 진단비가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먼저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검사나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검사비를 충당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 암이나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중대 질환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또 2배의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암 진단금을 내가 3천만 원을 설정했는데 내가 당뇨에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암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6천만 원, 그러니까 총 2배의 더블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형태의 보험이고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정한 금액의 2배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보험의 장점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암에 대해서 내가 2배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30세 같은 경우 450원, 그리고 40세는 2,100원, 50세는 6,570원이죠. 이게 암 3천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암보험들보다도 훨씬 굉장히 많이 저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당뇨 진단 없이 그냥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3천만 원은 지급이 되고요. 당뇨와 암을 같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역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너스 보험으로는 최고의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한 번 발병이 되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더 보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입 가능한지 여기다가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가입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되고 이미 지병이 생기고 난 뒤엔 늦었다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행하게도 이 보험은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플랜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만성 질환이 아무것도 없으신 아직 당뇨가 없으신 분들, 의심 단계거나 아니면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 플랜과 그다음에 이미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등이 생기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뭐 처방전이나 검사 기록지 정도만 내고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 종합 플랜에 비해서 베이직 플랜은 보장 금액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제한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합병증 위험이 높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가입을 조금 꺼리고 보장에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 베이직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래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력 상실이라든지 시력 저하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목 이상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역시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검진을 하다가 당뇨를 판정받고 암도 같이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똑같이 동시에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의 보험금을 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걱정되는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오늘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전해주고 싶다는 당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런 이제 보험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보험이 얼마냐에만 많이 집중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과 관련된 팁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자면요. 네. 사실 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입을 하든 내가 어떻게 가입하느냐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얼마냐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보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이거를 10년 갱신형으로 하느냐 20년 갱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고요. 암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설정할 것인지 2천만 원을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또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도 또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들은 후에 이 보험이 얼마냐, 가격이 적당해 보이니까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네네.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특약만 가입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또 그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할 수는 없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장 특약에 대해서 얼마큼을 설정하고 싶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한지까지 다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꼭 확인을 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렴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보험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내 보험에도 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또 다시 들거나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 케어 보험이 됐든 아까 처음 강의에 나왔던 무해지, 무고지 그런 상해 보험이 됐든 내가 원하는 특약을 하나하나 넣어서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원하는 물건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험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전문가들께 전화나 문자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무고지, 무해지, 상해보험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당뇨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을 실시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자부터 좀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번 볼까요? 1023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다소 길게 남기셨어요. 생명보험사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가 며칠 전에 만기 해지했습니다. 아들이 7년 전에 수술 또 입원력이 있는데 해지하고 보니까 수술과 입원 특약이 있더라고요. 보상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만기 해지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보험사는 이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찾아가지 못한 그런 보험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지하고 보니까 수술한 게 있다. 그러니까 증권을 보신 것 같아요. 해지하면서. 근데 7년 전인데 보험회사에 이제 소명 자료를 내면 되겠죠. 그냥 진단서, 뭐 입퇴원 확인서 이렇게 떼서 보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입원했던 진단서와 그다음 입퇴원했던 그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각 보험사마다 이렇게 이제 보상해주는 어떤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거 보니까 정액담보예요. 수술하면 일종부터 얼마 줄게, 뭐 입원하게 되면 뭐 4일째부터 얼마 줄게라고 이제 정액형 담보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지급이 가능하고요. 보험회사마다 이런 보험금 청구권, 뭐 소멸 기한 지난 어떤 접수, 경과, 사유. 그러니까 왜 청구를 못했느냐 이제 이유를 또 물어봅니다. 그냥 주지 않고. 네네.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저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해지하면서 이제 담보 내용도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새로 가입을 하면서 어떤 담보 내용의 설명도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 먼저 발급 받으셔서 접수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기 보험을 좀 몇 개 들어놨는데 네. 보험료가 좀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일단 가족력이 좀 부모님이 암이 좀 있으시고. 예. 그래가지고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는데 좀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서 좀 정리하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 방송 보니까 리모델링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방송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40이요. 40 되셨고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보기는 했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예. 지금 한 달에 보험료 38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정리하시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건 참 잘 하신 일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혹시 불필요한 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동부아재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에는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가입을 하신 상품이시고요. AIA생명의 암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15년 갱신형 상품이십니다. 하나생명의 CI종신보험까지 이렇게 3건의 보험이 있으시고요. 한 달에 보험료는 38만 5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암 가족력이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보험 내용 한번 볼까 하는데요. CI 종신보험의 주계약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3천만 원, 그다음에 뭐 수술 2천만 원, 입원 3만 원. 그다음에 삼성생명 암보험에 암진단 5천만 원, 뭐 고액암 1억 원, 암사망 5천만 원, 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 1천씩. 그다음에 흥국화재 건강보험에 실손의료비 포함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수술비, 또 입원 일당,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운전자 특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은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또 금액도 많이 내고 있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암에 굉장히 많이 치중돼서 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보험 가입 방향이 이제 좀 암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CI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CI 보험에 대해 CI 보험 같은 경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협소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예.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게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 가족력 때문에 또 암보험을 하나 보너스로 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보장 내용은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인데 비해서 금액은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예. 15년 갱신형이잖아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지금 어디 혹시 아프신 데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건강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나이라든지 그리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굳이 이게 갱신형을 가입해서 앞으로 뭐 3-4번 정도는 갱신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암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60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경제 활동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나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그때 보험을 정리해야 되는 좀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보장 금액을 차라리 좀 낮추더라도 안전하게 비갱신형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부화재 이 참 좋은 행복 플러스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까지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이게 이제 2010년도 90%짜리 실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가입은 해두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비갱신이 아니고 일부 갱신형 특약들이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3년 갱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실비야 당연히 어차피 갱신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운전자 특약이라든지 뭐 수술 특약, 입원 특약 등등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보험 3가지가 전부 다 80세 만기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네. 다 그런지 몰랐네. 지금 보험이 100세 만기가 하나도 없이 80세 만기로만 돼 있는데 네. 사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80세 만기밖에 보험이 없어서 70세나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안타까워 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는 90세 만기로 가입하나 100세 만기로 가입하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혹시나 100세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주로 생명보험에다 바뀔 수 보험료를 많이 여보세요? 예. 네네. 주로 생명보험에다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이 전부 다 뇌출혈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증까지만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비갱신형 100세 만기 손해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아까 암도 걱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장기를 절제하거나 그런 수술을 받기 때문에 꼭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나 그리고 뇌졸중, 최소한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까지는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고 급성심근경색증만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도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도 내가 남자고 40살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새로 가입하기에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무해지 보험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아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아질 거고요. 지금 38만 5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아마 손해보험에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보완을 하시고 CI보험이나 갱신형 특약들을 다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19만 원 정도, 절반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낮추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등 그동안 없던 특약들도 생기게 되고, 갱신형은 하나도 없고 비갱신형 특약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격적이든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더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암이 조금 줄어드는 게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갱신형 소멸성 암보험을 하나 추가로 보너스로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19만 원에서 약 3만 원 정도만 더 납입을 하게 되면은 암도 충분히 더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갱신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외감 같은 것도 조금 보장 범위가 좁은 그런 보험보다는 일반암으로 다 해주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까지 하는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든 보장적인 측면에서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 지금 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예. 암보험은 소멸성으로 하나 정도 추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기존의 것들보다 과거에 든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저희 다음 분들도 상담 대기를 하고 계셔서 추가적인 네. 궁금증은 방송 끝난 이후로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0306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역시 길게 남기셨어요. 문자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당뇨가 있어서 그동안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조건에 2년 이내 입원, 수술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작년에 양쪽 눈 백내장 수술 입원을 했습니다. 이러면 또 가입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웅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병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 내용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가입을 안 받는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을 할 때 한쪽 눈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다 보험 인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양쪽 눈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심사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병자 실손보험이 아니라 그냥 유병자 보험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해와 관련되는 경우는 거의 다 통과가 되고요. 네. 질병인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생기지 않을 질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도 요즘은 가입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병자 보험의 가입 문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녹내장 수술의 경우 한쪽 눈만 했다. 그러면 다음에 한쪽 눈을 또 하실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을 안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약간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원형 환자들의 경우는 인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유병자 보험은 전부 다 가입 문턱이 다 낮춰졌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2년이라는 시기를 잘 넘겨서 꼭 그 사이에 가입 조건에 잘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유병자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의 말씀이시죠?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예. 이분의 경우는. 예,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0306님께서 문의 주셔서 받으려고요. 문자 또 살펴볼까요? 4970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보시죠.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52세 남성인데 걱정이 돼서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김정덕 전문의.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죠? 협심증 진단 받지 않으셨네요. 받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신 건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협심증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증권을 보셨는데 많이 어렵죠. 그래서 문의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일단 협심증 50세가 넘으셨어요. 과거에 이제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갖고 계셔서 급성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요. 혹시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계시면 여기서 보상이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앞서서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이제 통원에서 검사 받는 거 또 혹시 입원하게 되면 수술하는 것까지 보상이 되고요. 진단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나가고 이로 인해서 혹시 스탠드 삽입술이죠. 협심증은 스탠드 삽입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종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또 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되고요. 또 이제 크게는 7대 질병 수술비에도 들어가고 또 21대, 요즘은 30대, 34대까지도 나왔죠. 여기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증권을 보셔서 제가 말씀하신 이런 수술 특약이라든가 진단비가 있으시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협심증일 것 같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 가입은 가능할까요?
보험가입이요? 예, 새롭게 가입하는 거. 어렵죠. 좀 어려운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미 진단을 예. 의증이지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도 50대 넘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부분적으로 다른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네네. 증권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또 살펴볼게요. 9411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도 있으시고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암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지가 정말 많이 없는데 다양한 거는 요즘에 암보험은 잘 찾아보시면 그 전에 기존의 암과 에이즈만 아니면 다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강의에서 봤던 무고지 상해보험 물론 이제 이분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조금 나눠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보험이 됐든 상해보험이 됐든 그리고 또 유병자에는 또 뇌졸중도 있는데 이미 뇌경색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보험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준은 맞췄지만 그래도 거절을 하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시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문자 주신 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문턱 많이 낮아졌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병과 그 검사 기록 등을 다 제출해서 정확하게 판단받고 제대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가입을 해 놓으시면 지금 문자 주신 분도 아마 어머님이시니까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예,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